지금까지 잘 살았으면 앞으로도 잘 살 것이고, 지금까지 어려웠다면 앞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마라고 하고, 쉽게 말하면 삶의 습관이니 삶의 습관을 고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노년에 잘 살고 싶다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이 반에서 30명 중 15등 한다 하면 중간도 못해요라고 하지 말고 중간은 해요라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술 먹고 밤 12시에 들어온다 하면 맨날 늦게 들어온다 하지 말고 그래도 들어오기는 한다 할 줄 알아야 합니다. 10시까지 들어와야 한다, 11시까지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을 정해 놓으니까 늦는 것이지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늦는 것도 다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은 중고등학생 부러워하고, 중고등학생은 대학생 부러워하고, 대학생은 취직한 선배가 부럽고, 취직하고 나면 결혼한 선배가 부럽고, 매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막상 어른이 되고 나면 어릴 때를 그리워합니다. 처녀 총각 때가 좋았다, 신혼일 때가 좋았고, 이러면서 거꾸로 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10대는 10대를 즐길 줄 알고, 20대는 20대를 즐길 줄 알고, 40대는 40대를 즐길 줄 알고, 60대는 60대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청춘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건강해야 한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삶의 습관을 고치는 게 수행인데,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수행을 해서 변화를 가져오려면 먼저 본질을 딱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아, 이렇구나 하고 알아야 합니다. 알면 바로 사라지는 것도 있지만 알았다 해도 안 없어지는 게 더 많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는 연습을 반복해서 꾸준히 해야 하는 겁니다. 알아차렸다가 놓쳤다가, 알아차렸다가 놓쳤다가, 알아차렸다가 놓쳤다가, 이렇게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 변화를 가져오려면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인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꾸준히 수행을 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아침에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하면 자기 변화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하기 싫고 하고 싶고에 관계없이 꾸준히 해야 자기 변화가 일어나듯이 세상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변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꾸준히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사물을 보면 매사가 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여러분이 불행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부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물을 부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불행을 스스로 자처한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이제 혼자다, 이렇게 보면 자기 인생 선택의 폭이 넓어졌죠. 스님이 될 수도 있고, 혼자 살 수도 있고, 결혼을 한 번도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인생에 아무런 장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혀 잘못된 게 없어요. 이것이 참 잘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긍정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애가 이래서 불행하다, 남편이 이래서 불행하다, 있어서 불행하다, 죽어서 불행하다, 시어머니가 있어서 불행하다, 어머니가 죽어서 불행하다, 있으면 있어서 문제고 없으면 없어서 문제고
둘이 살면 귀찮고 혼자 살면 외롭고 늘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때야 합니까?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둘이 살아도 귀찮지 않아야 합니다. 젊으면 젊어서 좋고 늙으면 늙어서 좋아야 합니다. 돈 있으면 보시할 수 있어서 좋고 없으면 수행할 수 있어서 검소하게 살 수 있어서 좋다. 자기가 놓여진 처지가 늘 좋아야 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행위의 습관, 말의 습관, 웃는 모습도 습관입니다. 우리가 곱게 나이가 들려면 세 가지는 해야 합니다. 첫째로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좀 너그럽게 베풀 줄 알아야 하고 말이 많다가도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르마 때문에 빨리빨리 하는 습관이 남아 청년 시절처럼 움직이려 하는데 나이가 들면 원래 몸이 하나씩 고장나기 마련이라 다리가 아픈 게 정상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것도 정상이니 눈이라도 보여서 다행이다. 다리가 이만한 게 다행이다 생각해야 합니다. 내일 죽어도 좋고 모레 죽어도 좋다. 이렇게 내려놓을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욕을 부려도 2, 3일 휴식하면 몸이 낫는데 늙어서 욕심 부리면 늙음을 재촉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과식해도 안 되고 아무리 술이 좋아도 과음해도 안 되고 아무리 바빠도 과로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8시간 일하던 것도 늙을수록 조금씩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 살면 늙는 것이 젊은 것보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오래 살겠다고 하는 것도 욕심이니 하루 더 살려고 산소 호흡기 붙여놓고 그러지 말고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음을 만끽하다가 죽어갈 때에는 기꺼이 죽는 게 좋습니다. 숨 넘어갈 때까지 방 청소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지어 먹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셋째로 사람을 도울 줄 알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자기가 가진 재능을 팔아 월급 받으면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 60이 넘었다면 강의도 무료로 해주고 봉사도 하면서 옆에 사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나서서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젊은 사람 도와주는 것이 보람된 노년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은 당장 내일로서도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인생이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만족할 만큼 오늘 하루를 부지런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명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았으면 앞으로도 잘 살 것이고 지금까지 어려웠다면 앞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마라고 하고 쉽게 말하면 삶의 습관이니 삶의 습관을 고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노년에 잘 살고 싶다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이 반에서 30명 중 15등 한다 하면 중간도 못해요라고 하지 말고 중간은 해요라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술 먹고 밤 12시에 들어온다 하면 맨날 늦게 들어온다 하지 말고 그래도 들어오기는 한다 할 줄 알아야 합니다. 10시까지 들어와야 한다. 11시까지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을 정해 놓으니까 늦는 것이지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늦는 것도 다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은 중고등학생 부러워하고 중고등학생은 대학생 부러워하고 대학생은 취직한 선배가 부럽고 취직하고 나면 결혼한 선배가 부럽고 매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막상 어른이 되고 나면 어릴 때를
그리워합니다. 처녀 총각 때가 좋았다. 신혼일 때가 좋았고 이러면서 거꾸로 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10대는 10대를 즐길 줄 알고 20대는 20대를 즐길 줄 알고 40대는 40대를 즐길 줄 알고 60대는 60대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청춘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건강해야 한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삶의 습관을 고치는 게 수행인데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수행을 해서 변화를 가져오려면 먼저 본질을 딱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아, 이렇구나 하고 알아야 합니다. 알면 바로 사라지는 것도 있지만 알았다 해도 안 없어지는 게 더 많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는 연습을 반복해서 꾸준히 해야 하는 겁니다. 알아차렸다가 놓쳤다가, 알아차렸다가 놓쳤다가, 알아차렸다가 놓쳤다가, 이렇게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 변화를 가져오려면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인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꾸준히 수행을 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아침에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하면 자기 변화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하기 싫고 하고 싶고에 관계없이 꾸준히 해야 자기 변화가 일어나듯이 세상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변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꾸준히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사물을 보면 매사가 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여러분이 불행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부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물을 부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불행을 스스로 자처한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이제 혼자다. 이렇게 보면 자기 인생 선택의 폭이 넓어졌죠. 스님이 될 수도 있고 혼자 살 수도 있고 결혼을 한 번도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인생에 아무런 장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혀 잘못된 게 없어요. 이것이 참 잘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긍정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애가 이래서 불행하다. 남편이 이래서 불행하다. 있어서 불행하다. 죽어서 불행하다. 시어머니가 있어서 불행하다. 어머니가 죽어서 불행하다. 있으면 있어서 문제고 없으면 없어서 문제고 둘이 살면 귀찮고 혼자 살면 외롭고 늘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때야 합니까?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둘이 살아도 귀찮지 않아야 합니다. 젊으면 젊어서 좋고 늙으면 늙어서 좋아야 합니다. 돈 있으면 보시할 수 있어서 좋고 없으면 수행할 수 있어서 검소하게 살 수 있어서 좋다. 자기가 놓여진 처지가 늘 좋아야 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행위의 습관, 말의 습관, 웃는 모습도 습관입니다. 우리가 곱게 나이가 들려면 세 가지는 해야 합니다. 첫째로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좀 너그럽게 베풀 줄 알아야 하고 말이 많다가도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르마 때문에 빨리빨리 하는 습관이 남아 청년 시절처럼 움직이려 하는데 나이가 들면 원래 몸이 하나씩 고장나기 마련이라 다리가 아픈 게 정상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것도 정상이니 눈이라도 보여서 다행이다. 다리가 이만한 게 다행이다 생각해야 합니다. 내일 죽어도 좋고 모레 죽어도 좋다. 이렇게 내려놓을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욕을 부려도 2, 3일 휴식하면 몸이 낫는데 늙어서 욕심 부리면 늙음을 재촉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과식해도 안 되고, 아무리 술이 좋아도 과음해도 안 되고, 아무리 바빠도 과로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8시간 일하던 것도 늙을수록 조금씩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 살면 늙는 것이 젊은 것보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오래 살겠다고 하는 것도 욕심이니 하루 더 살려고 산소 호흡기 붙여놓고 그러지 말고,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음을 만끽하다가 죽어갈 때에는 기꺼이 죽는 게 좋습니다. 숨 넘어갈 때까지 방 청소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지어 먹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셋째로 사람을 도울 줄 알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자기가 가진 재능을 팔아 월급 받으면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 60이 넘었다면 강의도 무료로 해주고 봉사도 하면서 옆에 사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나서서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젊은 사람 도와주는 것이 보람된 노년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은 당장 내일로서도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인생이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만족할 만큼 오늘 하루를 부지런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명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살았으면 앞으로도 잘 살 것이고, 지금까지 어려웠다면 앞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마라고 하고, 쉽게 말하면 삶의 습관이니 삶의 습관을 고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노년에 잘 살고 싶다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이 반에서 30명 중 15등 한다 하면 중간도 못해요라고 하지 말고 중간은 해요라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술 먹고 밤 12시에 들어온다 하면 맨날 늦게 들어온다 하지 말고 그래도 들어오기는 한다 할 줄 알아야 합니다. 10시까지 들어와야 한다, 11시까지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을 정해 놓으니까 늦는 것이지,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늦는 것도 다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은 중고등학생 부러워하고, 중고등학생은 대학생 부러워하고, 대학생은 취직한 선배가 부럽고, 취직하고 나면 결혼한 선배가 부럽고, 매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막상 어른이 되고 나면 어릴 때를 그리워합니다. 처녀 총각 때가 좋았다, 신혼일 때가 좋았고, 이러면서 거꾸로 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10대는 10대를 즐길 줄 알고, 20대는 20대를 즐길 줄 알고, 40대는 40대를 즐길 줄 알고, 60대는 60대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청춘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건강해야 한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삶의 습관을 고치는 게 수행인데,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수행을 해서 변화를 가져오려면 먼저 본질을 딱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아, 이렇구나 하고 알아야 합니다. 알면 바로 사라지는 것도 있지만 알았다 해도 안 없어지는 게 더 많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는 연습을 반복해서 꾸준히 해야 하는 겁니다. 알아차렸다가 놓쳤다가, 알아차렸다가 놓쳤다가, 알아차렸다가 놓쳤다가, 이렇게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 변화를 가져오려면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인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꾸준히 수행을 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아침에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하면 자기 변화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하기 싫고 하고 싶고에 관계없이 꾸준히 해야 자기 변화가 일어나듯이 세상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변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꾸준히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사물을 보면 매사가 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여러분이 불행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부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물을 부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불행을 스스로 자초한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이제 혼자다. 이렇게 보면 자기 인생 선택의 폭이 넓어졌죠. 스님이 될 수도 있고 혼자 살 수도 있고 결혼을 한 번도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인생에 아무런 장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혀 잘못된 게 없어요. 이것이 참 잘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긍정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애가 이래서 불행하다. 남편이 이래서 불행하다. 있어서 불행하다. 죽어서 불행하다. 시어머니가 있어서 불행하다. 어머니가 죽어서 불행하다. 있으면 있어서 문제고 없으면 없어서 문제고 둘이 살면 귀찮고 혼자 살면 외롭고 늘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때야 합니까?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둘이 살아도 귀찮지 않아야 합니다. 젊으면 젊어서 좋고 늙으면 늙어서 좋아야 합니다. 돈 있으면 보시할 수 있어서 좋고 없으면 수행할 수 있어서 검소하게 살 수 있어서 좋다. 자기가 놓여진 처지가 늘 좋아야 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행위의 습관, 말의 습관, 웃는 모습도 습관입니다. 우리가 곱게 나이가 들려면 세 가지는 해야 합니다. 첫째로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좀 너그럽게 베풀 줄 알아야 하고 말이 많다가도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르마 때문에 빨리빨리 하는 습관이 남아 청년 시절처럼 움직이려 하는데 나이가 들면 원래 몸이 하나씩 고장나기 마련이라 다리가 아픈 게 정상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것도 정상이니 눈이라도 보여서 다행이다. 다리가 이만한 게 다행이다 생각해야 합니다. 내일 죽어도 좋고 모레 죽어도 좋다. 이렇게 내려놓을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욕을 부려도 2, 3일 휴식하면 몸이 낫는데 늙어서 욕심 부리면 늙음을 재촉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과식해도 안 되고 아무리 술이 좋아도 과음해도 안 되고 아무리 바빠도 과로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8시간 일하던 것도 늙을수록 조금씩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 살면 늙는 것이 젊은 것보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오래 살겠다고 하는 것도 욕심이니 하루 더 살려고 산소 호흡기 붙여놓고 그러지 말고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음을 만끽하다가 죽어갈 때에는 기꺼이 죽는 게 좋습니다. 숨 넘어갈 때까지 방 청소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지어 먹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셋째로 사람을 도울 줄 알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자기가 가진 재능을 팔아 월급 받으면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 60이 넘었다면 강의도 무료로 해주고 봉사도 하면서 옆에 사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나서서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젊은 사람 도와주는 것이 보람된 노년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은
당장 내일로서도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인생이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만족할 만큼 오늘 하루를 부지런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명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았으면 앞으로도 잘 살 것이고, 지금까지 어려웠다면 앞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마라고 하고, 쉽게 말하면 삶의 습관이니 삶의 습관을 고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노년에 잘 살고 싶다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이 반에서 30명 중 15등 한다 하면 중간도 못해요라고 하지 말고 중간은 해요라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술 먹고 밤 12시에 들어온다 하면 맨날 늦게 들어온다 하지 말고 그래도 들어오기는 한다 할 줄 알아야 합니다. 10시까지 들어와야 한다, 11시까지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을 정해 놓으니까 늦는 것이지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늦는 것도 다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은 중고등학생 부러워하고, 중고등학생은 대학생 부러워하고, 대학생은 취직한 선배가 부럽고, 취직하고 나면 결혼한 선배가 부럽고, 매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막상 어른이 되고 나면 어릴 때를 그리워합니다. 처녀 총각 때가 좋았다, 신혼일 때가 좋았고, 이러면서 거꾸로 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10대는 10대를 즐길 줄 알고, 20대는 20대를 즐길 줄 알고, 40대는 40대를 즐길 줄 알고, 60대는 60대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청춘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건강해야 한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삶의 습관을 고치는 게 수행인데,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수행을 해서 변화를 가져오려면 먼저 본질을 딱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아, 이렇구나 하고 알아야 합니다. 알면 바로 사라지는 것도 있지만 알았다 해도 안 없어지는 게 더 많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는 연습을 반복해서 꾸준히 해야 하는 겁니다. 알아차렸다가 놓쳤다가, 알아차렸다가 놓쳤다가, 알아차렸다가 놓쳤다가, 이렇게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 변화를 가져오려면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인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꾸준히 수행을 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아침에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하면 자기 변화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하기 싫고 하고 싶고에 관계없이 꾸준히 해야 자기 변화가 일어나듯이 세상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변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꾸준히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사물을 보면 매사가 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여러분이 불행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부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물을 부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불행을 스스로 자처한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이제 혼자다, 이렇게 보면 자기 인생 선택의 폭이 넓어졌죠. 스님이 될 수도 있고, 혼자 살 수도 있고, 결혼을 한 번도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인생에 아무런 장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혀 잘못된 게 없어요. 이것이 참 잘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긍정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애가 이래서 불행하다. 남편이 이래서 불행하다. 있어서 불행하다. 죽어서 불행하다. 시어머니가 있어서 불행하다. 어머니가 죽어서 불행하다. 있으면 있어서 문제고, 없으면 없어서 문제고, 둘이 살면 귀찮고, 혼자 살면 외롭고, 늘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때야 합니까?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둘이 살아도 귀찮지 않아야 합니다. 젊으면 젊어서 좋고, 늙으면 늙어서 좋아야 합니다. 돈 있으면 보시할 수 있어서 좋고, 없으면 수행할 수 있어서, 검소하게 살 수 있어서 좋다. 자기가 놓여진 처지가 늘 좋아야 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행위의 습관, 말의 습관, 웃는 모습도 습관입니다. 우리가 곱게 나이가 들려면 세 가지는 해야 합니다. 첫째로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좀 너그럽게 베풀 줄 알아야 하고, 말이 많다가도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르마 때문에 빨리빨리 하는 습관이 남아 청년 시절처럼 움직이려 하는데, 나이가 들면 원래 몸이 하나씩 고장나기 마련이라 다리가 아픈 게 정상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것도 정상이니 눈이라도 보여서 다행이다. 다리가 이만한 게 다행이다 생각해야 합니다. 내일 죽어도 좋고 모레 죽어도 좋다. 이렇게 내려놓을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욕을 부려도 2, 3일 휴식하면 몸이 낫는데, 늙어서 욕심 부리면 늙음을 재촉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과식해도 안 되고, 아무리 술이 좋아도 과음해도 안 되고, 아무리 바빠도 과로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8시간 일하던 것도 늙을수록 조금씩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 살면 늙는 것이 젊은 것보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오래 살겠다고 하는 것도 욕심이니, 하루 더 살려고 산소 호흡기 붙여놓고 그러지 말고,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음을 만끽하다가 죽어갈 때에는 기꺼이 죽는 게 좋습니다. 숨 넘어갈 때까지 방 청소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지어 먹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셋째로 사람을 도울 줄 알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자기가 가진 재능을 팔아 월급 받으면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 60이 넘었다면 강의도 무료로 해주고 봉사도 하면서 옆에 사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나서서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젊은 사람 도와주는 것이 보람된 노년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은 당장 내일로서도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인생이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만족할 만큼 오늘 하루를 부지런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명한 사람의 잘 살았으면 앞으로도 잘 살 것이고, 지금까지 어려웠다면 앞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마라고 하고, 쉽게 말하면 삶의 습관이니, 삶의 습관을 고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노년에 잘 살고 싶다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이 반에서 30명 중 15등 한다 하면 중간도 못해요라고 하지 말고 중간은 해요라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술 먹고 밤 12시에 들어온다 하면 맨날 늦게 들어온다 하지 말고 그래도 들어오기는 한다 할 줄 알아야 합니다. 10시까지 들어와야 한다, 11시까지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을 정해 놓으니까 늦는 것이지,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늦는 것도 다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은 중고등학생 부러워하고, 중고등학생은
대학생 부러워하고 대학생은 취직한 선배가 부럽고 취직하고 나면 결혼한 선배가 부럽고 매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막상 어른이 되고 나면 어릴 때를 그리워합니다. 처녀 총각 때가 좋았다. 신혼일 때가 좋았고 이러면서 거꾸로 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10대는 10대를 즐길 줄 알고 20대는 20대를 즐길 줄 알고 40대는 40대를 즐길 줄 알고 60대는 60대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청춘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건강해야 한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삶의 습관을 고치는 게 수행인데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수행을 해서 변화를 가져오려면 먼저 본질을 딱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아, 이렇구나 하고 알아야 합니다. 알면 바로 사라지는 것도 있지만 알았다 해도 안 없어지는 게 더 많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는 연습을 반복해서 꾸준히 해야 하는 겁니다. 알아차렸다가 놓쳤다가, 알아차렸다가 놓쳤다가, 알아차렸다가 놓쳤다가, 이렇게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 변화를 가져오려면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인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꾸준히 수행을 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아침에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하면 자기 변화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하기 싫고 하고 싶고에 관계없이 꾸준히 해야 자기 변화가 일어나듯이 세상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변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꾸준히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사물을 보면 매사가 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여러분이 불행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부정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물을 부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불행을 스스로 자처한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이제 혼자다. 이렇게 보면 자기 인생 선택의 폭이 넓어졌죠. 스님이 될 수도 있고 혼자 살 수도 있고 결혼을 한 번도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인생에 아무런 장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혀 잘못된 게 없어요. 이것이 참 잘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긍정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애가 이래서 불행하다. 남편이 이래서 불행하다. 있어서 불행하다. 죽어서 불행하다. 시어머니가 있어서 불행하다. 어머니가 죽어서 불행하다. 있으면 있어서 문제고 없으면 없어서 문제고 둘이 살면 귀찮고 혼자 살면 외롭고 늘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때야 합니까?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둘이 살아도 귀찮지 않아야 합니다. 젊으면 젊어서 좋고 늙으면 늙어서 좋아야 합니다. 돈 있으면 보시할 수 있어서 좋고 없으면 수행할 수 있어서 검소하게 살 수 있어서 좋다. 자기가 놓여진 처지가 늘 좋아야 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행위의 습관, 말의 습관, 웃는 모습도 습관입니다. 우리가 곱게 나이가 들려면 세 가지는 해야 합니다. 첫째로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좀 너그럽게 베풀 줄 알아야 하고 말이 많다가도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르마 때문에 빨리빨리 하는 습관이 남아 청년 시절처럼 움직이려 하는데 나이가 들면 원래 몸이 하나씩 고장나기 마련이라 다리가 아픈 게
정상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것도 정상이니 눈이라도 보여서 다행이다. 다리가 이만한 게 다행이다 생각해야 합니다. 내일 죽어도 좋고 모레 죽어도 좋다. 이렇게 내려놓을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욕을 부려도 2, 3일 휴식하면 몸이 낫는데 늙어서 욕심 부리면 늙음을 재촉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과식해도 안 되고 아무리 술이 좋아도 과음해도 안 되고 아무리 바빠도 과로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8시간 일하던 것도 늙을수록 조금씩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 살면 늙는 것이 젊은 것보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오래 살겠다고 하는 것도 욕심이니 하루 더 살려고 산소 호흡기 붙여놓고 그러지 말고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음을 만끽하다가 죽어갈 때에는 기꺼이 죽는 게 좋습니다. 숨 넘어갈 때까지 방 청소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지어 먹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셋째로 사람을 도울 줄 알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자기가 가진 재능을 팔아 월급 받으면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 60이 넘었다면 강의도 무료로 해주고 봉사도 하면서 옆에 사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나서서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젊은 사람 도와주는 것이 보람된 노년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은 당장 내일로서도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인생이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만족할 만큼 오늘 하루를 부지런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명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았으면 앞으로도 잘 살 것이고 지금까지 어려웠다면 앞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마라고 하고 쉽게 말하면 삶의 습관이니 삶의 습관을 고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노년에 잘 살고 싶다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이 반에서 30명 중 15등 한다 하면 중간도 못해요라고 하지 말고 중간은 해요라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술 먹고 밤 12시에 들어온다 하면 맨날 늦게 들어온다 하지 말고 그래도 들어오기는 한다 할 줄 알아야 합니다. 10시까지 들어와야 한다. 11시까지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을 정해 놓으니까 늦는 것이지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늦는 것도 다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은 중고등학생 부러워하고 중고등학생은 대학생 부러워하고 대학생은 취직한 선배가 부럽고 취직하고 나면 결혼한 선배가 부럽고 매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막상 어른이 되고 나면 어릴 때를 그리워합니다. 처녀 총각 때가 좋았다. 신혼일 때가 좋았고 이러면서 거꾸로 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10대는 10대를 즐길 줄 알고 20대는 20대를 즐길 줄 알고 40대는 40대를 즐길 줄 알고 60대는 60대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청춘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건강해야 한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삶의 습관을 고치는 게 수행인데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수행을 해서 변화를 가져오려면 먼저 본질을 딱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아, 이렇구나 하고 알아야 합니다. 알면 바로 사라지는 것도 있지만 알았다 해도 안 없어지는 게 더 많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는 연습을 반복해서 꾸준히 해야 하는 겁니다. 알아차렸다가 놓쳤다가
알아차렸다가 놓쳤다가 알아차렸다가 놓쳤다가 이렇게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 변화를 가져오려면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인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꾸준히 수행을 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아침에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하면 자기 변화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하기 싫고 하고 싶고에 관계없이 꾸준히 해야 자기 변화가 일어나듯이 세상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변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꾸준히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사물을 보면 매사가 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여러분이 불행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부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물을 부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불행을 스스로 자초한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이제 혼자다. 이렇게 보면 자기 인생 선택의 폭이 넓어졌죠. 스님이 될 수도 있고 혼자 살 수도 있고 결혼을 한 번도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인생에 아무런 장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혀 잘못된 게 없어요. 이것이 참 잘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긍정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애가 이래서 불행하다. 남편이 이래서 불행하다. 있어서 불행하다. 죽어서 불행하다. 시어머니가 있어서 불행하다. 어머니가 죽어서 불행하다. 있으면 있어서 문제고 없으면 없어서 문제고 둘이 살면 귀찮고 혼자 살면 외롭고 늘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때야 합니까?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둘이 살아도 귀찮지 않아야 합니다. 젊으면 젊어서 좋고 늙으면 늙어서 좋아야 합니다. 돈 있으면 보시할 수 있어서 좋고 없으면 수행할 수 있어서 검소하게 살 수 있어서 좋다. 자기가 놓여진 처지가 늘 좋아야 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행위의 습관, 말의 습관, 웃는 모습도 습관입니다. 우리가 곱게 나이가 들려면 세 가지는 해야 합니다. 첫째로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좀 너그럽게 베풀 줄 알아야 하고 말이 많다가도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르마 때문에 빨리빨리 하는 습관이 남아 청년 시절처럼 움직이려 하는데 나이가 들면 원래 몸이 하나씩 고장나기 마련이라 다리가 아픈 게 정상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것도 정상이니 눈이라도 보여서 다행이다. 다리가 이만한 게 다행이다 생각해야 합니다. 내일 죽어도 좋고 모레 죽어도 좋다. 이렇게 내려놓을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욕을 부려도 2, 3일 휴식하면 몸이 낫는데 늙어서 욕심 부리면 늙음을 재촉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과식해도 안 되고 아무리 술이 좋아도 과음해도 안 되고 아무리 바빠도 과로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8시간 일하던 것도 늙을수록 조금씩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 살면 늙는 것이 젊은 것보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오래 살겠다고 하는 것도 욕심이니 하루 더 살려고 산소 호흡기 붙여놓고 그러지 말고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음을 만끽하다가 죽어갈 때에는 기꺼이 죽는 게 좋습니다. 숨 넘어갈 때까지 방 청소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지어 먹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셋째로 사람을 도울 줄 알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자기가 가진 재능을 팔아 월급 받으면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 60이 넘었다면 강의도 무료로 해주고 봉사도 하면서 옆에 사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나서서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젊은 사람 도와주는 것이 보람된 노년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은 당장 내일로서도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인생이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만족할 만큼 오늘 하루를 부지런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명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살았으면 앞으로도 잘 살 것이고 지금까지 어려웠다면 앞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마라고 하고 쉽게 말하면 삶의 습관이니 삶의 습관을 고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노년에 잘 살고 싶다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이 반에서 30명 중 15등 한다 하면 중간도 못해요라고 하지 말고 중간은 해요라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술 먹고 밤 12시에 들어온다 하면 맨날 늦게 들어온다 하지 말고 그래도 들어오기는 한다 할 줄 알아야 합니다. 10시까지 들어와야 한다. 11시까지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을 정해 놓으니까 늦는 것이지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늦는 것도 다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은 중고등학생 부러워하고 중고등학생은 대학생 부러워하고 대학생은 취직한 선배가 부럽고 취직하고 나면 결혼한 선배가 부럽고 매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막상 어른이 되고 나면 어릴 때를 그리워합니다. 처녀 총각 때가 좋았다. 신혼일 때가 좋았고 이러면서 거꾸로 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10대는 10대를 즐길 줄 알고 20대는 20대를 즐길 줄 알고 40대는 40대를 즐길 줄 알고 60대는 60대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청춘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건강해야 한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삶의 습관을 고치는 게 수행인데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수행을 해서 변화를 가져오려면 먼저 본질을 딱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아, 이렇구나 하고 알아야 합니다. 알면 바로 사라지는 것도 있지만 알았다 해도 안 없어지는 게 더 많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는 연습을 반복해서 꾸준히 해야 하는 겁니다. 알아차렸다가 놓쳤다가 알아차렸다가 놓쳤다가 알아차렸다가 놓쳤다가 이렇게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 변화를 가져오려면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인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꾸준히 수행을 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아침에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하면 자기 변화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하기 싫고 하고 싶고에 관계없이 꾸준히 해야 자기 변화가 일어나듯이 세상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변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꾸준히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사물을 보면 매사가 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여러분이 불행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부정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물을 부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불행을 스스로 자초한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이제 혼자다. 이렇게 보면 자기 인생 선택의 폭이 넓어졌죠. 스님이 될 수도 있고
혼자 살 수도 있고 결혼을 한 번도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인생에 아무런 장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혀 잘못된 게 없어요. 이것이 참 잘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긍정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애가 이래서 불행하다. 남편이 이래서 불행하다. 있어서 불행하다. 죽어서 불행하다. 시어머니가 있어서 불행하다. 어머니가 죽어서 불행하다. 있으면 있어서 문제고 없으면 없어서 문제고 둘이 살면 귀찮고 혼자 살면 외롭고 늘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때야 합니까?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둘이 살아도 귀찮지 않아야 합니다. 젊으면 젊어서 좋고 늙으면 늙어서 좋아야 합니다. 돈 있으면 보시할 수 있어서 좋고 없으면 수행할 수 있어서 검소하게 살 수 있어서 좋다. 자기가 놓여진 처지가 늘 좋아야 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행위의 습관, 말의 습관, 웃는 모습도 습관입니다. 우리가 곱게 나이가 들려면 세 가지는 해야 합니다. 첫째로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좀 너그럽게 베풀 줄 알아야 하고 말이 많다가도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르마 때문에 빨리빨리 하는 습관이 남아 청년 시절처럼 움직이려 하는데 나이가 들면 원래 몸이 하나씩 고장나기 마련이라 다리가 아픈 게 정상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것도 정상이니 눈이라도 보여서 다행이다. 다리가 이만한 게 다행이다 생각해야 합니다. 내일 죽어도 좋고 모레 죽어도 좋다. 이렇게 내려놓을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욕을 부려도 2, 3일 휴식하면 몸이 낫는데 늙어서 욕심 부리면 늙음을 재촉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과식해도 안 되고 아무리 술이 좋아도 과음해도 안 되고 아무리 바빠도 과로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8시간 일하던 것도 늙을수록 조금씩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 살면 늙는 것이 젊은 것보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오래 살겠다고 하는 것도 욕심이니 하루 더 살려고 산소 호흡기 붙여놓고 그러지 말고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음을 만끽하다가 죽어갈 때에는 기꺼이 죽는 게 좋습니다. 숨 넘어갈 때까지 방 청소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지어 먹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셋째로 사람을 도울 줄 알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자기가 가진 재능을 팔아 월급 받으면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 60이 넘었다면 강의도 무료로 해주고 봉사도 하면서 옆에 사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나서서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젊은 사람 도와주는 것이 보람된 노년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은 당장 내일로서도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인생이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만족할 만큼 오늘 하루를 부지런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명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았으면 앞으로도 잘 살 것이고 지금까지 어려웠다면 앞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마라고 하고 쉽게 말하면 삶의 습관이니 삶의 습관을 고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노년에 잘 살고 싶다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이 반에서 30명 중 15등 한다 하면 중간도 못해요라고 하지 말고 중간은 해요라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술 먹고 밤 12시에 들어온다 하면 맨날 늦게 들어온다 하지 말고 그래도 들어오기는 한다 할 줄 알아야 합니다.
10시까지 들어와야 한다. 11시까지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을 정해 놓으니까 늦는 것이지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늦는 것도 다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은 중고등학생 부러워하고 중고등학생은 대학생 부러워하고 대학생은 취직한 선배가 부럽고 취직하고 나면 결혼한 선배가 부럽고 매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막상 어른이 되고 나면 어릴 때를 그리워합니다. 처녀 총각 때가 좋았다. 신혼일 때가 좋았고 이러면서 거꾸로 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10대는 10대를 즐길 줄 알고 20대는 20대를 즐길 줄 알고 40대는 40대를 즐길 줄 알고 60대는 60대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청춘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건강해야 한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삶의 습관을 고치는 게 수행인데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수행을 해서 변화를 가져오려면 먼저 본질을 딱 꿰뚫어 알아야 합니다. 아, 이렇구나 하고 알아야 합니다. 알면 바로 사라지는 것도 있지만 알았다 해도 안 없어지는 게 더 많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는 연습을 반복해서 꾸준히 해야 하는 겁니다. 알아차렸다가 놓쳤다가, 알아차렸다가 놓쳤다가, 알아차렸다가 놓쳤다가, 이렇게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 변화를 가져오려면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인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꾸준히 수행을 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아침에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하면 자기 변화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하기 싫고 하고 싶고에 관계없이 꾸준히 해야 자기 변화가 일어나듯이 세상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변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꾸준히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사물을 보면 매사가 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여러분이 불행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부정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물을 부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불행을 스스로 자처한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이제 혼자다. 이렇게 보면 자기 인생 선택의 폭이 넓어졌죠. 스님이 될 수도 있고 혼자 살 수도 있고 결혼을 한 번도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인생에 아무런 장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혀 잘못된 게 없어요. 이것이 참 잘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긍정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애가 이래서 불행하다. 남편이 이래서 불행하다. 있어서 불행하다. 죽어서 불행하다. 시어머니가 있어서 불행하다. 어머니가 죽어서 불행하다. 있으면 있어서 문제고 없으면 없어서 문제고 둘이 살면 귀찮고 혼자 살면 외롭고 늘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때야 합니까?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둘이 살아도 귀찮지 않아야 합니다. 젊으면 젊어서 좋고 늙으면 늙어서 좋아야 합니다. 돈 있으면 보시할 수 있어서 좋고 없으면 수행할 수 있어서 검소하게 살 수 있어서 좋다. 자기가 놓여진 처지가 늘 좋아야 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행위의 습관, 말의 습관, 웃는 모습도 습관입니다. 우리가 곱게 나이가 들려면 세 가지는 해야 합니다. 첫째로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좀 너그럽게
베풀 줄 알아야 하고 말이 많다가도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르마 때문에 빨리빨리 하는 습관이 남아 청년 시절처럼 움직이려 하는데 나이가 들면 원래 몸이 하나씩 고장나기 마련이라 다리가 아픈 게 정상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것도 정상이니 눈이라도 보여서 다행이다. 다리가 이만한 게 다행이다 생각해야 합니다. 내일 죽어도 좋고 모레 죽어도 좋다. 이렇게 내려놓을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욕을 부려도 2, 3일 휴식하면 몸이 낫는데 늙어서 욕심 부리면 늙음을 재촉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과식해도 안 되고 아무리 술이 좋아도 과음해도 안 되고 아무리 바빠도 과로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8시간 일하던 것도 늙을수록 조금씩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 살면 늙는 것이 젊은 것보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오래 살겠다고 하는 것도 욕심이니 하루 더 살려고 산소 호흡기 붙여놓고 그러지 말고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음을 만끽하다가 죽어갈 때에는 기꺼이 죽는 게 좋습니다. 숨 넘어갈 때까지 방 청소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지어 먹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셋째로 사람을 도울 줄 알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자기가 가진 재능을 팔아 월급 받으면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 60이 넘었다면 강의도 무료로 해주고 봉사도 하면서 옆에 사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나서서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젊은 사람 도와주는 것이 보람된 노년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은 당장 내일로서도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인생이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만족할 만큼 오늘 하루를 부지런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명한 사람의 생각입니다.